안녕하십니까. 무민병리 강의록 오늘은 115번째 시간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사주 한 개 보겠습니다. 여자분 사주고요. 갑진년, 정묘월, 갑술일, 기사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어, 58세고요. 현재 올해로 따지면 이제 갑진생이다 보니 58세입니다. 사주를 딱 처음에 먼저 대하게 되면은 전에도 늘상 얘기했지만은 눈에 띄는 게 뭔가, 뭐가 가장 강하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뭐가 가장 강하게 이 사주에 힘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실 때는 사주에서 눈에 띄게 강하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많은 거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거를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많거나 때로는 강한 거를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 보면은 단순하게 따지면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 3개고 토가 3개지요. 그러면은 토가 3개, 목이 3개입니다. 토와 목의 기세가 강하게 똑같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월지에 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의 기세가 더 강하지요. 일간도 간목인데다가 사주에 목의 기세가 더욱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간목에서 묘라고 하는 글씨는 월지에 있는 글씨여서 힘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따지면 이 묘는 간목에서는 양인입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말은 양의 기세가 너무 극강해서 칼날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양인이 있다는 의미의 뜻은 편관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편관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이든지 뵐 수 있는 아주 보검과 같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들고 있으면은 내가 뭐든지 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나한테 어떤 가깝게 접근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넣을 수 있는 칼집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뵐 수 있는 칼과 세상에 무엇을 뵐 수 있는 칼을 담을 수 있는 보검이 아주 잘 접하고 있으면은 그는 아주 장군이 쓸 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양인만 있고 편관이 없었을 때는 그 칼을 들고 다니다가 보면은 주변에 많은 어떤 다툼이 생겼었을 때 내가 내 기분, 내 어떤 행동들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인만 있느냐 때로는 편관이 있느냐 이거의 기세는 제어가 되느냐 달릴 수는 있죠. 누구나 악셀레이터를 밟고 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달리는 기세를 벗어난 멈출 수 있는 것이 편관의 작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바라보니 양인의 기세가 뚜렷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주에서 양인의 기세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편관의 기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주가 극강한 사주, 아주 강하게 기세를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주는 격으로 따지면 양인격이 됩니다. 격으로는 양인격이 되는데 심강한 사주지요. 때로는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거와 기토라고 하는 것을 죄를 써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주의 기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갑기압의 기세를 이루고 있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정화가 옆천간에 떠 있습니다. 제가 간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간목은 겨울생이 좋다라고 했었고 천간에 경금과 정화가 있으면은 외부에서 드러난 것이 아주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묘월에 태어나긴 했으니까 겨울생은 아니지요. 근데 상관이라고 하는 천간에 있고요. 지지에 사화도 있는 데다가 이 묘수리합이라고 하는 화의 기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화의 기세를 강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정화라고 하는 상관의 기세를 쓰려고 합니다. 상관의 기세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상관은 재주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능력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문직처럼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근데 관이 없다가 보니 이게 이제 전문직처럼 사용하기나 상관의 기세를 써먹기는 합니다만은
그 전문직의 기세가 프리랜서처럼 써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기본적으로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오래 했었다.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사람들 교육하고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육 이런 얘기는 없었겠지만은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갖다 모아서 얘기하고 뭐 안내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거침없이 남 앞에서도 말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기세가 풀리다가 보니 나중에는 인사 파트로 와서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교육 쪽에 관심이 있구나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원의 강사 노릇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능력을 발휘했지요. 그러면서 강사의 능력을 발휘했을 뿐더러 이 재라고 하는 것까지 재물까지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도 있는데 충해서 재를 띄우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재는 충분하게 있을 것이다. 근데 충분하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신왕재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재가 충분하게 있습니다만은 운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말하자면은 양인의 기세를 제어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인의 기세를 제어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해대운, 임술대운이 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운이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학원을 크게 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으로 학원을 크게 차렸는데 그게 이제 운에서 가버리면서부터 그래서 40대 초중반 때 이제 47대운이 넘어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대운이 넘어올 때 50살 전후로 해서 그걸 조금 망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뭐 굳이 얘기하면은 또 기회가 오면은 또 돈을 버실 것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주에 관이 없지요. 무관사주입니다. 아까 했듯이 양인이 있는데 양인에 있는 기세가 있으면서 편관을 써야 되는데 편관이 없는데 관이 없다가 보니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지만은 그 기세는 오래 유지 못했죠. 그래서 자녀 아들을 하나 두었다라고 하면서 상관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상관의 아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자기 할 일, 자기 앞가림은 잘하고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상담을 하러 온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57대운에 58세다 보니 57대운에 신유라고 하는 관이 대운으로 기둥을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경자년, 올해 신축년 이렇게 운이 올라오다 보니 이 경신의 어떤 운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 인연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신대운이 왔었으면은 자기를 확 휘어잡을 남자라고 표현하긴 하겠지만은 신유는 간목이라고 하는 양인의 기세를 휘두르기는 좀 약하지요. 그러다 보니 뭐 눈에는 안 차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냥 그래서 운은 왔으니까 잘 상담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강한 사주인데 아주 여자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똘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아주 눈에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기세가 딱 부러지게 딱딱 끊어서 하면서 양인과 상관의 기세를 잘 써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뭐 자기 입장에 따지면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돈은 뭐 적당히 있는 듯하게 그런 사주였었다. 그래서 관만 있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운에서 그 관을 이어오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 운이 꺾여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있는데 신앙제왕한 사주에 운에서 받쳐주거나 못 받쳐줄 때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격국은 양인격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사년 경자월 기요일 개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21살이지요. 기토는 언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봄, 여름, 가을에 태어나면 좋다고 했었지요. 봄에는 희망이 있고 여름에는 꽃이 활짝 피고 가을에는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겨울생은 논밭에는 기토라고 하는 딱 골라져 뭐 잡석도 없고 잘 가꾸어진 땅에 겨울은 아무것도 키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사주에 목의 기세가 없죠. 목의 기세가 없다는 의미의 뜻은
이 사주에서 관의 인연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의 기세가 없는데 운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는 또 강하게 뭐가 눈에 보이는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 금이 많이 보이면은 기토한테 금은 식상입니다. 식신과 상관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식상인데 식신도 기세가 많으면은 상관의 기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상관의 기세가 있으면은 제주 능력을 풀어먹겠지요. 그러면은 사화라고 하는 정인의 기세를 용신으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격국으로 따지면은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으면서 투관을 하고 있으니 편제격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제격에서는 신강해야 되고 식신이 있어야 되고 운에서 편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식신격에서 편제격인데 신약간 사주에서 인수를 용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도 뚜렷하고 인수도 용신까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운에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운으로 따지면은 기토에서 화토운이 와줘야 됩니다. 근데 운의 기세는 이렇게 화토의 기세가 오다 보니 운은 잘 흘러가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지금의 운은 어떻습니까? 기토는 흉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임수를 만나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토 타김의 기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주의 사람의 기질로 보면은 식상이 많으니까 재주를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음악 전공하신 분입니다. 예술 전공하신 분입니다. 음악은 아니고요. 예술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이 유도화라고 하는 거와 유유라고 하는 도화와 그 다음에 이 자라고 하는 이 도화의 기술을 아주 잘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끼도 많고 재능도 많으면서 예술 쪽에서 어떤 능력을 찾아가면서 재주도 있더라. 형의 기질까지도 보였습니다. 아주 끼가 많고 웃음도 많고 사람을 잘 상대하긴 합니다만은 식상이 과하다 보니 상관의 기세처럼 또 형의 기세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면까지 보이기는 했지요. 근데 재주는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타기미 기세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 좀 많이 좀 좋은데 원하는 데를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못 갔던 거 아니고 두 번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운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가 없이 뭐 학교를 갔었다라고 합니다. 재수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주의 운의 흐름,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맞는데 없는 거, 관이 없죠.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 때로는 애교는 아주 많습니다만은 이 어떤 기세가 관의 흐름이 없다 보니 인연을 못 만나서 항상 외로움을 떨고 있는 거. 외로움이란 표현은 그렇죠. 심심하고 남자친구 없음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이 사람 끼가 많다가 보니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이 특징인데 그걸 못 맺다가 보니 매우 힘들어 하더라.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교 많은 아가씨인데 운에서 임수를 만나서 초년에 그래서 학교 운이 조금 약하게 나와 있더라.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주는 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나이도 어린데다가 뭐 이런 정도가 설명이 제일 노멀하겠죠.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임신년, 병오일, 그 다음에 병오월, 경오일, 갑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고요. 30세입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물론 많은 걸로 따지자면은 금이 많습니다만은 화도 많지요. 더더군다나 또 눈에 띄는 거는 경오일주입니다. 경오일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체도 화살이지요. 나체도 화인데 이게 형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개나 있다는 의미의 뜻이고 형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경호일주에 나체도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라고 하는 나체도화가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목이 경금은 겨울생이 좋다라고 했는 봄에 태어났죠.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 경금의 일주는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운으로 따질 때는 이 사주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신약한 사주니까 토금의 운을 찾아야겠죠. 토와 때로는 토금의 운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운은 그렇게 잘 받쳐주고 있지는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격으로 따지면은 오화라고 하는 것이 평관이라고 하는 병화를 천간에 띄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이 사주는 신약하기 때문에 관을 잘 쓰기는 어렵겠지요. 때로는 형의 기질이 있고 때로는 이 오화의 기질까지 나체도 화살의 기질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이 아가씨는 앞에 봤던 이런 어떤 기유의 어떤 끼보다는 이 아가씨도 끼가 분명히 있고 사람하고 사귐이라든가 액션이라든가 관계 맺는 걸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신약한 사주, 음일간이었었고 사주에 음의 기세가 쭉 있었지만은 이 사주는 아주 전부 다 양팔동의 사주지요. 그래서 신약해 보입니다만은 신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약지 위강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아가씨도 아주 사람을 만나서 잘 상대하면서 서비스직에 있으면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인기 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기가 이제 뭐 사람은 그 어떤 조직에서 일을 잘 하다 보니 서비스직의 일을 하다 보니 자기가 하나 이거 하면 하고 싶다, 뭐 때로 내가 차려서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조금 뭐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자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글쎄요, 뭐 정년기에 운이 오기는 했었지만은 뭐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이 관의 경호일주의 나체도 화살의 작용을 아주 봤던 것 같은, 앞에 있는 이 기유생과 이 뒤에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였던 사주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경호년 이모월 정미일 무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정화라고 하는 게 사주에서 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데다가 이 정화한테 오화는 뭔가요? 신살로 따지면은 이거는 걸록에 들어갑니다. 걸록에 들어가죠. 걸록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오화의 걸록의 기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걸록은 재관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재관의 기세가 재와 관의 기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걸록이고, 재관이 있으면은 내가 그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때로는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가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소득까지 있다. 또 이 사주는 정화는 미토가 뭔가요? 정화는 미토가 양인의 기세를 가지고 있죠. 양인은 편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주에 편관은 없습니다만은 뭐 정관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뭐 애둘러서 편관처럼은 아니겠지만은 정관의 기세도 써먹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정화와 오화라고 하는 이런 기세가 화가 강한데 사오미라고 하는 반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분이 아주 기세가 강하겠지요. 강하면서 이 관의 기세, 때로는 재의 기세, 상관의 기세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난 것은 정화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상관의 기세를 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였었습니다. 운동을 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잘하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요즘에 올림픽 기간이기는 하니까 올림픽 선수로 나갔었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로는 못 나갔지만은 자기 어떤 뭐 그래야 될까 그 급 정도는 됐더라. 올림픽 선수 급 정도는 됐다. 그래서 맨날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오늘 양궁에서도 또 메달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메달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 때는 한 3등 정도 안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3명이 나가니까. 근데 만 5위권 뭐 이제 그 선수들을 위험할 한 5위에서 한 6, 7위 이런 정도 수준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올림픽까지는 못 나갔다. 그래서 뭐 아주 근데 대표급 상비군 정도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의 기세도 아주 강하게 있으니까 그만큼 체력도 되고 때로는 뭐 양인까지 있으면서 관의 힘을까지 써먹다 보니 그래서 그런 사주의 운의 흐름까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뭐 때로는 수 이렇게 수목의 기세만 목화의 기세만 빼고 나면은 양인 걸록격인데 재관을 다 가지고 있는 사주. 그래서 이제 결혼이 32세니까 결혼 정년기가 있죠. 그래서 해
자, 뭐 있죠. 축년, 그래서 19년, 20년, 21년, 내년에 이민년, 그 후년에 개묘년 이렇게 운이 흘러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귀는 사람은 있다. 결혼까지 얘기가 지금 오가고는 있는 중이기는 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항상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개그입니다만은 어떤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까 하는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작년에 만났다. 경자년에 만나기는 했고요. 그래서 사귐을 하다가 이제 한 1년 사귀다가 보니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는데 뭐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래서 조금 뭐 자기 눈에 좀 안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싫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리까리합니다. 이런 듯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내년에 이민년이 오니 뭐 그 사람과 깊이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아마 내년에는 결혼운이 오실 것이고 뭐 우리 아가씨 사주에는 이러저러한 어떤 운의 흐름까지 흘러오는 데다 사주에 그런 기세까지 있다가 보니 분명히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뭐 실제로 그 남자분 사주도 있기는 한데 그 남자분 사주도 궁합도 썩 괜찮다라고까지는 아니었지만 무난하면서 뭐 그나마 아마 여자분이 좀 더 기세가 셌었습니다. 사주의 기세는 남자분도 그렇지만은 뭐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사람 이 아가씨와 상대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남자 기세가 아주 신약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조화롭기도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배우자 운들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다가 보니 요게 이제 조화가 조금 어려움이지요. 그런데다가 이 합을 깨면은 안 되는데 이 상관에 운이 있는데 정관이 있으면서 상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는데 나랑 합하고 있죠. 근데 상관이 굳이 한 달이 건너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이 정관을 건드리려고 할 때는 정화가 살짝 막아는 줍니다. 그래서 정관의 기세를 유지하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언제일까요? 이 이제 정화가 이걸 또 흔들 때, 이 병화가 이걸 어떻게 충할 때 그런 작용은 올 것이다. 그래서 한번 뭐 잘 유지해서 가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기억. 때로는 이제 사주에 이렇게 화기세가 양인의 기세와 아주 불기세가 아주 강하다가 보니 아주 예민하신 성격이세요. 뭐 밤에 깊이도 잠도 못 자고 야행성이고 이런 기질까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 그런 사주입니다. 뭐 요 사주는 요런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 뭐죠? 을묘년 기축월 이모일 을묘 기축 이모 신축시에 태어난 사주분입니다. 남자분 사주지요. 46세고요. 그럼 이 사주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뭐가 눈에 제일 띕니까? 많습니까? 그러면은 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와 조합을 먼저 보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운의 흐름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놔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사주의 자체가 기토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때로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걸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임수가 사주의 겨울생은 별로라고 했었죠. 여름과 봄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고 임수는 간목, 경금, 때로는 무토, 때로는 병화 이런 것이 있으면 천간에 올리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굳이 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정관이 투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격은 맞다. 경관격도 맞으면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을 용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과 정인의 기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주의 격도 뚜렷하고 이 용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운을 만나야 되는데 38대 운에 이 신금, 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운이 조금 뭐 정관에 있는 것들처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때로는 이 타김의 기세가 어떻게 흘러올 것인가 때로는 정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옆에 정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관이 이렇게 그걸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모라고 하는 이모일주는 대체로 이제 일지지에 정제를 깔고 있는 임수일간들은 이모일주들은 특히 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모일주에 정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라고 하는 배우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 원진까지 쌍원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배우자 운이 조금 불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제 이것만 원진만 가지고 배우자 운은 어렵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근데 타김의 기세까지 겸해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운도 한 번 더 가중이 되어 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모가 오다가 보니 결혼을 하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는 못했었고 뭐 좀 결혼이 빠른 편은 아니었었는데 결혼을 짧은 기간만 유지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혼이 뭐 이어지는 거는 뭐랄까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는 뭐 그냥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하고 사귐이라든가 오라든가 묘라든가 이런 기세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귐 때로는 상관의 기둥으로 쓰고 있다가 보니 사람의 사귐이라든가 재주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현장 파트에서 일을 합니다만은 뭐 그냥 일용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현장에서 아주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잘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새카맣게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또 다른 여자의 인연을 만난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어떻게 잘 유지해 볼까요? 이런 듯하게 의미를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 여자분 사주가 그렇게 썩 좋은 조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때로는 여자의 인연을 맺더라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속 이어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또 그 아주 후에 보면은 이제 물론 나이는 만 20년 있다가 합니다만은 이모일주가 이모대운을 만납니다. 이거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복음대운이 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인데 이 복음대운까지 오다가 보니 뭐 좀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결혼을 하는 거는 좋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냥 굳이 식을 올리는 거는 좋은데 뭐 혼인신고까지는 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듯하게 설명을 해줬던 기억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항상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요. 뭐냐 그러면은 사김이 좋으면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 또 현장 일을 하시다가 보니 건강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요즘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상담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설명이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5개 사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의 신금이라고 하는 인수를 용신까지 가지고 있지만은 타김의 기세에다가 원진의 기세를 쌍원진까지 원진 하나만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쌍원진의 기세까지 있는 데다가 그래서 배우자 인연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걸록격입니다. 걸록에 재관이 다 있어야 되는 사주인데다가 근데 재관을 다 가지고는 있지요. 그렇지만 여자분의 기세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은 무난하게 흘러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배우자 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주는 걸록에 재관을 다 가지고 있는 사주였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주의 풀이를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뭐 격으로 따지면은 병관격의 기세. 그래서 경우일주는 나체도와 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세를 아주 잘 풀어먹고 있는 사주로서 서비스직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뭐 그런 나중에 뭐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그런 서비스업을 자기는 업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뭐 좀 더 많이 있다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사주의 틀입니다.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편재격이긴 하지요. 편재격이긴 한데 신약한 사주로서 그래서 운까지 그렇게 잘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는 편.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식상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으면서 그런 기질을 쓰는데 뭐 그래서 썩 운에서 받쳐주지 못하니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줬던 그런 사주였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 어떻습니까? 뭐 사주의 틀은 여자분이 뭐 배우자 없는 거는 생각할 건 없고요. 양인격의 기세로서 상관의 기세를 아주 잘 써먹고 있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신앙 죄방한 사주로서 흥망성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운에서 57대부터 신유운이 오니 또 운에서 그 어떤 비겁이라든가 때로는 양인의 기세를 잘 제어할 거기 때문에 돈은 또 벌 것입니다. 물론 뭐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때만큼 그렇게 크게 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운은 오니까 돈은 벌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개 사주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사주 차분하게 들어보시면서 모르시면은 앞부분에 있던 영상까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